겨우겨우 여관으로 들어왔다. 여관 주인이 내 쪽을 보더니 눈을 굴리며 손짓을 해본다. 어딘지 모르게 재밌어하는 표정이라고 느껴진다. 소식 들으셨어? 아니요? 소식이요? 무슨... 살인 사건 말이오. 아, 그거 제가 했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 아저씨에게 알리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벌써 소식을 들은 모양이다. 한세히 그 여자가 알린 건가? 지금껏 폭력 사건 하나 없던 곳인데 살인이라니.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외지인이라고 차별하지 마세요. 손님도 몸 조심하셔. 해지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네. 네, 그래야겠어요. 아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 좁은 마을에서 범인이 어디로 숨겠어? 이미 마을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수색 중이니 곧 잡힐 거야. 아, 그래도 외지인이라고 막 의심하진 않네. 보통 이런 거 영화에서 보면은 맨날 외지인?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외지인들이 들어왔다? 외지인들이 범인이구나. 맨날 이런. 나는 여관 주인의 말을 곱씹었다. 마을 사람들끼리 일을 해결하려는 거 보니 결국 경찰과 연결할 방법은 없다는 거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나서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 아이고야. 충고해준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맞장구. 끼어들지 말자. 맞장구? 충고는 일단 안 돼. 네가 뭔데 충고를 해? 하면서 조질 것 같아. 맞장구 쳐주자. 그러네요. 마을도 좁으니 범인이야 금방 찾겠고. 전 그럼 마을 분들을 믿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얌전히 여관에만 계시겠다는 거야? 아니요, 저도 해야죠. 아유, 저도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드릴까요? 네? 아니 난 방송국에서 취재 오신 양반이라 이런 사건에 관심 좀 있을 줄 알았지. 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나 방송국에서 온 사람 아닌데? 그런데 뭐 사건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안 궁금해요? 그걸 왜 궁금해해요? 사이코패스예요? 사람 죽은 걸 왜 궁금해? 사이코패스세요, 주인님? 아니, 전... 농담이요. 뭘 그리 정색하시나. 워낙 끔찍한 사건이라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없는 사건이다 생각하십시오. 마을 이웃이 죽었는데 저런 농담이 난다고? 갑작스레 느껴지는 섬뜩함에 나는 더 말하지 않고 그대로 카운터를 지나간다. 저번부터 느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풍기는 남자다. 이상하다 못해. 오야, 저 액자 뭐야? 아씨, 왜 이렇게 불길한 액자냐 저거. 그림도 불길하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어. 계단을 오르던 나는 발을 멈췄다. 그리고 2층 복도 바로 끝방에서 조심스레 몸을 내밀고 있던 한 소녀와 눈이 마주친 채 잠시 서 있게 되었다. 여자치고 훤칠한 키가 인상적이었다. 눈이 좀 처져 있네, 얘는. 처진 눈. 처진 눈 너무 좋아. 나도 남자치고 작은 키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올려다볼 정도다. 그래? 키 커 보이진 않는데 근데 얼굴만 보면? 얼굴 보면 되게 어려 보이는데? 키 큰 거야? 무슨 모델이라도 되나 싶었지만 키와는 달리 앳된 얼굴은 이 아이가 어린 소녀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고등학생쯤 되려나? 에? 그 소녀는 날 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다. 흡사 무서운 괴물이라도 본 얼굴. 나는 잠시 내 얼굴을 살폈으나 겁을 집어먹을 듯한 얼굴은 아니었다. 내 얼굴이나 체형도 무섭게 생긴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키조차 이 소녀와 큰 차이가 없고 난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굳어있는 모습이 덩치만 큰 초식 동물 마냥 조금 안쓰럽게 보인다. 살펴봅시다 일단. 17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꽤나 큰 키의 앳된 외모를 가진 소녀이다. 하지만 맑아야 할 그 눈에는 생기가 없다. 아, 생기가 없다고? 여기 있는데? 없는 거야 이거? 그건 단순히 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닌 듯하다.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고? 야, 너 괴물이지?
너 사람 아니지 임마.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 나는 저기 안녕하세요 괴물씨. 여기 여행이라도 온 거. 쓰니까 키 크네. 나는 잠시 멍하니 있어서 갑작스레 닫혀버린 문을 바라보았다. 뭐야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다소 억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굳이 나서서 오해를 풀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내 방에 있는 3층으로 올라간다. 이건 또 뭐야? 그림이 왜 다 이래? 많은 일을 겪었다. 아직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이 벌써 녹초가 되어 매트에 눕기라도 하면 바로 잠들어 버릴 것 같았다. 나는 피로한 몸을 추스르며 내 숙소 복도를 향해 들어섰다. 깜짝이야. 자칫 부딪힐 뻔했다. 2층에 머물고 있는 손님인가? 좁은 복도에서 마주친 우린 잠시 멍청이 서 있게 되었다. 왼쪽. 이럴 때 진짜 뻘쭘한데. 이럴 때 진짜 뻘쭘해. 항상 길 가다가 이렇게 탁 만나게 되면 왼쪽, 오른쪽, 불편해.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으면 상대도 안 움직여. 진짜 엄청 불편해져 상황이. 나는 뒤로 조금 물러섰다. 안녕하세요. 네, 다소 뻘쭘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이런 분위기 싫어하는데. 멍한 눈빛이 신비스러운 관찰하는 습관, 고정관계. 이미지를 주는 여성이다. 성숙한 외모가 인상적으로 나보다 연상으로 보인다. 멍한 눈빛. 이게 보면은 체린이랑 막 그런 애들은 뭘 안 했는데 보면은 멍한 눈빛. 그다음에 그 뱀파이어 뭐였지? 뭔 눈? 뭔 눈? 뭔 눈이랬지? 아무튼 생기가 없는 눈. 하지만 그것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어딘지 모르게 착 가라앉은 듯한 묘한 분위기다. 얘가 뭐랬지? 괴물? 그니까 강시, 구미호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뱀파이어. 얘가 뭐였지? 슬쩍 본 거라 가지고 몰라가지고. 슬퍼 보이면서도 동시에 편안해 보이는 그런 신비한 이미지였다. 나는 내 멍한 눈빛에 뭐 그런 거는 없지 않나? 상관없겠지 이건? 나는 좁은 복도 한쪽에 완전히 몸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여성을 향해 지나가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잘 가요. 나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제대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다. 어쩐지 사람을 안정시키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느낌? 그 알 수 없는 느낌 때문인가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다. 저기. 오야 여신 포스. 와. 야 포즈 개 지린다. 전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전 선아리라고 해요. 나리씨. 서리마을의 폭풍. 이 마을엔 무슨 일로? 그냥 요양차 근처에 왔다가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요. 나랑 비슷하네. 요양이라. 어디가 안 좋은 건가? 선아리 씨의 다소 생기없어 보이는 모습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온다. 준성 씨는요? 전 PD입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시사부 PD? 제가 또 그 뉴스트레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쪽 PD인데 일 망쳤어요. 네, 뉴스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 유명한 프로 아닌가요? 이거 참. 그쵸, 뭐 유명하죠. 유명한 프로에 뭐 제가 보낼 수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뉴스트레이스 아시는구나. 나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확인한다. 근데 좋지 않은 버릇 중 하나다. 물론 알죠. 그런데 뉴스트레이스 아시는구나. PD님이 이런 외진 곳까진 무슨 일로? 이 근처에서 조사할 게 좀 있었거든요. 그 취재입니다.
집단 실종 사건이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다. 괜히 그런 이야기까지 꺼낼 필요는 없겠지. 취재차 근처에 왔다가 수나리 씨처럼 안개 때문에 길을 좀 잃었습니다. 저런. PD시면 엄청 바쁘실 텐데 곤란하시겠네요. 어쩔 수 없죠.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조금 쉰다고 생각하려고요. 나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미소 지어 보였다. 적당히 웅수하며 적당한 분위기를 유지시킨다. 이게 나쁜 대화법은 아니겠지만 굳이 가는 사람 불러놓고 할 행동인가에 대해서 슬슬 의문이 생겨난다. 그러고 보면 난 애초에 왜 선아리 씨를 불러서 온 거지?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네. 선아리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다시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다. 묘한 일이다. 평소라면 하지도 않았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나는 선아리 씨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뒷머리를 북북 긁으며 내 방으로 향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묘하게 몸에 힘이 없어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지금껏 한 끼도 안 먹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여관 주인이 추천했던 삼색 식당으로 가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로 했다. 삼색 식당. 식당에선 이미 오늘 일어난 살인사건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살인사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공포도 혼란도 없는 건조하고 담담한 어조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흡사 연기 못하는 배우의 대사를 듣는 느낌이다. 이 좁은 마을에서 옆집 이웃이 주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감정 없는 대화가 가능한 걸까? 거기다가 단순한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내 쪽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건 지나친 생각일까? 다음은 너다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올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액자가 다 성경 뭐 그런 거야. 그림들이 긴 하루였건. 나는 중얼거리며 겉옷을 대충 벗어 던졌다. 그리고 곧장 담에 앉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다시 봐도 참혹한 시체다. 먹은 게 올라오는 것 같아 핸드폰을 저쪽으로 던져버렸다. PD로서 뭔가 큰 건수를 잡았다는 흥분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후유증이 동시에 휘몰아쳐 날 급속도로 피로하게 만든다.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담에 몸을 던졌다. 집에서 쓰던 침대보단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로 편하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탐문을.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자긴 좀 이른 시간이지만 눈을 감고 좀 쉬기로 할까? 뭐야? 내 방에서 살인사건 생겨 무슨? 악몽을 꾼 듯한 기분을 느끼며 나는 눈을 떴다. 진동소리. 어찌된 영문인지 심장이 미친듯이 뛰어 가슴을 아플 정도로 때려댄다. 나는 아픈 가슴을 꽉 쥐고 크게 숨을 들이내쉬었다. 핸드폰이. 여긴 전파가 터지지 않으니 전화할 리는 없다. 그렇다고 알람을 맞추는 기억도 없는데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 나는 손을 이리저리 뻗어 핸드폰을 찾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그걸 왜 또 기다리고 있어?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담요 옆에 뒤집어진 핸드폰이 보인다. 뒤집어져 있어서 화면이 보이진 않았던 건가? 지금 몇 시? 에? 6시 66분. 어이? 새벽인데?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존재할 수가 없는 시간이. 맞다. 야, 66분이면 존재할 수가 없구나. 나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66분이라 생각했지? 7시 6분인가 보네. 뭐야, 이거 쥐소리야? 잘못 들었나? 존재할 수 없는 시간이 핸드폰에 표시되어 있어. 기분이 나빠져서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방이니 물론 주변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그런 감각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 지금도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마치 텅
텅 빈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 뭐야? 나는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괴상하게 안개 낀 도로도, 거기에 있는 이상한 말도, 심지어 살인 현장까지 경험해봤지만 이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어긋남이었다. 욱! 갑자기 역한 냄새가 풍긴다. 그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기묘한 냄새였다. 나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변을 다시 천천히 살폈다. 어쩐지 주변 공기가 끈적끈적해지는 느낌. 끈적. 그게 불쾌해져서 손으로 양팔을 비볐다.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뭐야? 땡. Oh my god. It's the Undertaker. 그리고 방에 급작스럽게 차가운 안개가 맴돌더니 그 안개를 헤치고 누군가가 천천히 둠스톤 파일 드라이버를 쓰면서 벽을 뚫어버렸다. 사제복을 입은 큰 키의 남자였다. 저기 남자야? 입술이 왜 이렇게 두꺼워? 남자는 마치 벽을 통과하듯, 아니 진짜로 벽을 통과했다? 누구 해선 안 되는 말을 했다는 느낌이 휩싸여 말을 끝까지 내뱉지도 못한다. 왜? 이윽고 반대쪽 벽에서도 사제복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자세히 바라보니 사제복 안쪽에서 검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두 남자들은 나를 둘러싸든 내 양옆에 섰고 나는 그걸 제지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나는 몸을 이려 했다. 하지만 사제복의 남자들에게서 뻗어나온 안개가 마치 촉수처럼 날 붙잡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았다. 촉수? 인정사정 없는 그 행동에 나는 순간 숨을 쉬지 못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설마 이게 현실인가? 박준성,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가? 아니요, 준성 팍 해주세요. 준성 팍. 내 정면에서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와 나는 그 어둠 속을 쳐다보았다. 오! 오마노 기자? 오마노 기자 아니야? 닮았는데? 아닌가? 오마노 기자 닮지 않았어? 붉은 빛과 함께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분명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십니까? 맙소사, 자네의 첫 질문이 그건가? 악마인가? 기이한 그 존재가 물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쥐어짜여지는 느낌이 들다. 젠장, 내가 어떻게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간신히 용기를 자네 물어본다. 착각일까? 그 존재가 비웃는 듯한 기분이. 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악마? 그래, 입회자라고 부르게. 입회자? 입회자가 뭐야? 입회자? 어떤 것을 입회한다는 겁니까? 신심 행사를 입회하고 있네. 신심 행사? 행사를 담당자 그런 느낌인가? 행사? 자세히 알 필요는 없네. 그저 자네를 위해 그저 준비한 행사라고. 바라만 보고 있지. 나를 위해 준비한 행사라고? 고마워. 입회자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비웃는 듯한 느낌을 풍겨왔다. 위험하다. 이제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진다. 나는 지금 대화하면 안 되는 존재와 대화하고 저를 위한 행사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한 룰이네. 이 마을은 악마 부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고 이걸 그냥 밝히고 들어가는구나. 자네는 그것을 위해 선택된 소중한 존재지. 소중한 그런 사람이지. 자네를 위해 5명의 암컷들을 준비했다. 암컷들? 아마 이미 만나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자도 아니고 어떤가? 암컷? 마음에 드는 자가 있던가? 입회자의 조롱 섞인 목소리와 함께 진짜 깜짝아. 순간적으로 몇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만났던 여성들, 설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그 암컷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는 거야. 미연씨, 악마 미연씨. 수컷으로서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쵸. 입회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조사가 섞여 나온다. 그는 분명 날 비웃고 있더라. 그런데 한 가지는 명심하게.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호감은 있나요? 그중 한 명의 불청객을 제외하면 그 암컷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처절할 정도로 말을 더듬거리는 나에게 이 피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줬더니 나에게 천천히 직접 다가온다. 보도록 하게. 이 피자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 뭐야 이거. 그리고 나는 어느덧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그자가 나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오, 지옥인가? 지옥인가?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어째서인지 그 문을 향해 발을 디뎠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내 발은 멈추지 않아. 그러네, 지옥이네. 아, 나도 모르게 탄식을 뱉고 만다. 그 사람이 다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냐? 마네킹이세요? 나는 지옥 한가운데에 서 있다. 어째서 이것이 지옥임을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 지옥의 한가운데였다.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지식이 흘러 돌아왔다. 내가 결코 알 수가 없는 생전 처음 듣는 지식들. 죽음, 축제, 행사, 안개, 왕. 그래서 막 빔 같은 거 나오면 RPG인데 바로 7개의 대지를 지배하는 7마리 악마, 그리고 탐욕의 악마의 죽음. 아 그래? 탐욕이가 죽은 거야? 5명의 여자들이 마을로 들어서고, 사실 그들은 탐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그만 머리가 아프다. 나는 머리를 감싸진 채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나 마치 뇌를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그 이미지들은 내 머리에 감긴된 데 떠올라 사라지질 않고 불쾌한 기분이 인해 끔찍한 두통으로 으아! 내가 타버릴 것 같아. 갑자기 쏟아지는 지식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젠 눈이 뜨거워지며 온갖 추악하고 역겨운 영상들을 강제적으로 재생하기 시작한다. 분노, 공포, 세교, 현혹, 교만, 슬픔, 식탐, 벌레, 나태, 역병, 질투, 복수, 세교? 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탐욕! 으악! 느껴보지 못한 역겨운 감각이 목구멍 언저리부터 꿈을 들며 올라온다. 나는 참지 못하고 고토를 하겠어. 밤에서 뛰쳐나가다가 한 번, 그리고 엎어져 바닥을 기다가 2번, 몸을 일으키며 또 한 번, 텅 빈 듯한 허공을 휘젓다가 다시 한 번. 이러다가 내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통을 한 뒤 나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내 너희들이 행한 대로 즐길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후회하고 모든 희망에서 떠날지어다. 이상 그분의 전원이네. 부디 그분? 즐겁게 즐겨주기를 바라지. 그분이 사탄인가? 이 패자의 목소리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또렷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린다. 으아. 이틀이 바로 지나버렸네. 장르 변경. 이제 시작이구나. 아, 6일. 마법진 그리는 건가 저거? 6일 남았네요. 아, 이 일을 날려버렸어. 시작부터 문자 수신을 알리는 핸드폰 진동에 눈을 떴다. 6시 12분. 아침부터 누가 몸을 이렇게 멍한 머리를 굴려보지만 떠오르는 건 없다. 김선배? 오만호 기자? 아니면 연락 준다던 송정식 씨인가? 나는 저쪽에 널브러진 핸드폰을 발견하고 손을 뻗었다. 대체 누가 이 시간에 문자를. 선택까지 6일. 선택까지 6일? 왠지 모르게 익숙한 문자가 보였다. 흐리멍텅한 머리를 흔들며 담요에서 벗어나려는데 질퍽하고 뭔가가 발에 밟혔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발치에는 토사물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건? 으아! 아, 소리야, 씨. 위에게 불쾌한 맛이 느껴질 정도로 구토를 하며 나는 어제 일을 기억해냈다. 어제 이 패자를 통해 내 머리에 강제로 처박혔던 모든 지식들이 깨어나는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 지식들은 깨어나는 동시에 흐릿해지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구토를 멈추고 입에 남아있던 더러운 맛을 물을 머금어 씻어냈다. 나와 조우한 사람은 이 패자라고 사탄의 대리인이라고 한다. 노베나 디아블로스는 9일간의 성심 행사다. 나는 지금 노베나 디아블로스에 참여된 상태이며 이 마을에 있는 5명의 마물들 중 1명을 선택하여야 한다. 9일간의 선택.
인간 남자에게 선택받고 사라진다. 뭘 써야 할지 기억나지 않는다. 머리를 한 대 쳐본다. 효과는 없다. 젠장. 머리를 감싸주었다. 적으려 했던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다. 씨발! 좀 기억나라! 좀! 볼펜으로 머리를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아낸다. 잠깐 숨을 쉬며 복잡한 머리를 정리한다. 천천히, 진정하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적어보자. 나는 다시 글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여자들 중 한 명은 인간, 그중 한 명인 인간. 나는 그 인간을 찾아야 한다. 행사 도중에는 이 마을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게 된다. 9일째 되는 날 인간을 데리고 이 마을을 빠져나가야 한다. 내가 말하고 있는 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이한 말들이 내 입을 통해 흘러나온다. 분명 내 머릿속에서 나온 지식들인데 마치 누가 옆에서 불러주는 말을 적어내려가는 느낌이다. 그 이질감을 참아내며 나는 처박힌 지식들을 죽을 힘을 다해 밖으로 끌어냈다. 미친듯이 글을 적어내렸다. 격한 운동을 한 마냥 숨마저 헐떡거리며 나는 말없이 내가 휘갈긴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꿈에서 막 깨어났을 땐 정말 현실감이 넘치지만 막상 그걸 글로 정리하면 황당한 경우가 많지 않던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딱 그러했다. 헛소리, 개소리. 나는 마물들에게 이 행사에 관련된 어떠한 티를 내어서 좋을 게 없다. 정보를 알아내어 마물을 판매하는 것뿐이다. 구령어, 사먼트어는 등 마물들은 고유의 문자를 사용한다. 의식에 사용되는 물건들도 마물마다 형식이 다르다 뭐 그런 건가? 핸드폰에 썼다. 클릭하고 있으면 스킵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나는 노베나 디오블로스라는 행사에 말려들었다. 노베나 디아블로스라는 행사는 5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 참가하고 영상 틀어주는 거구나. 악마를 부활시키기 위해 참가한 남성을 제물로 삼는 9일간의 성심의 행사이다. 여기서 참가한 남성은 나, 즉 박준성이며 준성이 안경 쓰는구나. 여성들은 마물이다. 마물들의 목적은 노베나 디아블로스 마지막 날 나에게 선택을 받아 마을을 함께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내 선택을 받은 마물은 오우씨 악마 나를 제물 삼아 악마로 다시 태어난다. 원래라면 무조건 제물이 되어 죽었어야 할 나지만 마물들만 참가해야 할 노베나 디아블로스에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인간 여성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베나 디아블로스는 조금 꼬여버려 나에게 생존의 길이 생기게 되었다. 노베나 디아블로스에 참가한 여성들 현미나 유채린 선아리 지리야 부르셨나요? 한세 이들 중 단 한 명만이 인간 여성이며 나는 인간 여성을 찾아 마을을 무사히 빠져나가야 한다. 그 외의 룰은 이렇다.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이 마을을 빠져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다. 이들은 서로를 인지할 수 없으며 간섭도 불가능. 그리고 마물들은 자신들 속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 마물들은 각자 서로에게 간섭을 못하고 인지도 못한다고? 인간 여성의 존재는 나와 이 패자만이 알고 있다. 마물들도 그럼 인간이 껴있는 걸 모른다는 거네? 애초에 마물들이 다른 마물들조차 인식을 아예 못한다는 거잖아. 여자들끼리 만날 일도 없겠네. 인간 여성의 존재로 인해 이 노베나 디아블로스라는 행사는 이미 망가졌다. 이건 악마로서는 뼈아픈 실책이었어야 했는데 이 악랄한 악마는 그것조차 자신의 유희로 삼으려는 모양이다. 미치겠군. 나는 답답해진 머리를 감싸쥐었다. 대체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너 어디 가야 되냐? 그제서야 기억해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전파가 터지지 않는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도착하는 문자들은 내가 겪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분명 꿈이나 헛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님을 확인해주는 물증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내쉬며 도착한 문자를 바라보았다. 아니구나. 뱀파이어는 현미나, 강신은 유채린, 구미호는 한세이, 서큐버스는 선아리.
마녀는 최수로. 시리야.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수신된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게임. 나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악마의 게임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의 기록을 마치고 방에 널려있는 토사물들을 치우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했다. 누가 마무리인지, 누가 인간인지 알아내는 한편 그들에게 신뢰도 쌓아둬야 한다.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새로운 문자가 하나 도착한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진짜 살인사건인가 이번엔? 단순한 문자에 순간 당황했지만 강호동? 아니, 이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이 패자가 처박은 지식에 의하면 이 행사에 참가한 마물들은 반드시 한 번은 어떤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그 의식을 치러야 악마가 될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게 살인이야? 의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살인이다. 의식의 희생자는 주스를 통해 이 여관에 있는 괴물을 소환하고 소환된 괴물은 그 희생자를 죽여 의식을 완성한다. 그리고 이 문자는 그 의식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문자의 뜻이다. 그러고 보니 이 마을에 도착한 날에도 이런 문자가 왔었지. 돌이켜보니 명확해진다. 그 문자에 적힌 그 장소에서 바로 어제 사람이 죽었다. 그렇다면? 잠시 생각해보자. 마물들이 악마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선 희생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본래 이 행사에선 5명의 희생자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하나가 인간이라면 희생자는 4명만 존재할 것이고 희생자들이 살해당한 현장에서 마물의 흔적을 찾아낸다. 어떤 마물이 저지른 일인지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4개의 현장을 탐색해 범인을 추려낸다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여성이 바로 진짜 인간이겠지? 좋아.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나는 카메라 대용으로 쓰일 핸드폰을 챙겼다. 간단한 메모를 위한 펜과 수첩도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였다. 더 이상 대박 사건을 건졌다는 흥분감도 피드로스의 호기심도 없다. 오직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 나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움켜쥐고 숨을 크게 들이내쉬었다. 슈발. 가보자.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떨리는 다리를 주먹으로 몇 번 내리치고 쭈뼛쭈뼛 솟는 머리를 벅벅 긁으며 나는 조심스레 밖으로 발을 옮겼다. 가슴이 왜 이렇게 커? 카운터에 들어서자 여관 주인이 언제나의 미소로 밝혀준다. 그 모습에 나는 나도 모르게 발을 멈춰버렸다. 원래도 그다지 좋은 인상의 남자는 아니었지만 악마를 만난 지금으로선 좋고 나쁘고를 떠나 두렵기까지 느껴졌다. 아이고,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네. 그래, 이 여관 주인도 분명 내가 만난 악마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자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들에게 속고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 뭐 바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죠? 네? 아, 맞다. 취재하신다고 하셨지? 그거 좀 안 쉬시지 했는데. 않고. 너 이빨 빠졌다 하나. 능글거리는 태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나는 남자를 지나쳐 도망치듯 여관문을 취재 밀었다. 잘하십시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말을 애써 무시하며 저장했습니다. 불을 켜고 옵니다. 마을을 가로질러 문자에 적혀있던 강까지 도착했다.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강은 분명 흐르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멈춰있는 느낌을 준다. 미미하게나마 강이 흐르는 소리가 바람소리와 섞여 음산하게 들려오고 그 소리는 안개에 빨려 들어가 기이한 울림으로 화하며 사그라졌다. 그런데 이런 곳에 지금 시체까지 있단 말이지. 이건 정신고문이 불명했다. 내 손의 잔근육들 사이로 시린 공포가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손이 차갑게 마르더니 이내 식어버린 땀이 손바닥 전체를 뒤덮는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살기 위해선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어딘가 있을 시체를 찾아 강을 뒤지기 시작했다. 두큰! 어느 정도 걸었을까? 강변을 걷고 있던 와중에 갑작스레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큰! 끈적이는 그리고 비릿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냄새는 바로 위쪽 다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음을 다잡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엔 두큰! 살해 현장이다. 문자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살인은 일어났다. 저 뭐야, 인형이야? 밀랍 인형? 예상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까지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휩싸인 내 다리는 멋대로 풀려버렸다. 한번 경험해봐서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현장을 내가 모르는 미지의 괴물이 만들었다고 생각해. 저번에 수십 배가 넘는 공포가 밀물처럼 몰아친다. 이건 미친 짓이야. 어젠 내가 어떻게 된 거였나? 이런 짓거리를 태연이 하는 놈들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데? 다음에 내가 저 꼴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 악마의 말에 실컷 놀아나다가 죽으면 누구한테 호소하지? 애초에 왜 이런 미친 짓에 날 끌어들인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냥 특종 하나 잡으려던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도 잘못이야? 이 미친 마을 개자식들이 서로 배때기를 파헤치든 모가지를 꺾어놓든 왜 그 또라이 짓에 나를 왜 나갈 거다. 애초에 들어오면 안 되었다. 자동차가 말을 안 듣고 안지가 어쩌고 자시고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데 왜 도대체 내가 왜 이래. 젠장 너 나가려고? 못 나간다 했잖아. 규칙 못 봤냐? 믿기지 않는 속도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마을을 빠져나오자 조금 마음이 놓여 나는 잠시 서서 숨을 골랐다. 그러고 보면 이 마을에 들어온 첫날 나는 저 을씨년스러운 나무를 보며 섬뜩한 느낌을 받았었다. 어쩌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대로 몸을 들려 다시 내 차로 갈 수 있었을지도. 그렇게 생각하자 급작스레 짜증이 솟구친다. 이 망할 장날들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웃기지 마. 시키는 대로 놀아나진 않겠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안개를 헤치며 나아간다. 걸으면 걸을수록 답답해지는 느낌이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몸을 숙인 채 숨을 고른다. 뛰지도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오히려 달릴 때보다 더 숨을 쉬기가 어렵다. 잠시 그렇게 있다가 나는 다시 허리를 세우고 걸었다. 분명히 조금만 더 가면 내 차가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쯤에... 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돌아왔네. 무한 루프! 분명 나는 정면으로만 걸었는데 어느덧 나는 기분 나쁜 나무가 있는 쪽으로 돌아와 버렸다. 눈을 비비며 주변을 살폈다. 착각한 것도 아니고 잘못 본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출발했던 장소에 그대로 돌아와 버렸다. 뭔데 도대체? 내가 중간에 나도 모르게 몸을 돌린 것일까? 아니면 이게 둥글게 이어져 버리기라도 한 것인가? 모르겠다. 그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현상처럼 내 몸이 이 장소를 삥 돌아버렸다. 나는 다시 한번 정면을 향해 걸었다. 이번엔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본다. 소망 언덕마을로 향하는 길은 분명히 멀어지고 있다. 내 발걸음 역시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다. 좋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하지만 어느새 내 발은 다시 그 나무 앞을 걷고 있었다. 망할...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으로 악마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든다. 나는 이를 부득 갈며 다시 몸을 돌려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런 씨발! 나는 미친듯이 그 재수없는 나무를 걷어찼다. 걷어차고 또 걷어차고 다시 힘주어 걷어차다가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한심하네. 젠장. 발목이 시큰하니 아프다. 후후후. 숨을 몰아쉬며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악마니 괴물이니 온갖 비현실적인 것들을 이미 겪은 입장이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안개도 내가 겪은 일들의 연장일 거다. 하지만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인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 나는 악마의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악마는 나에게 몇 가지 룰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룰에 따르면 살아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건 반대로 말하면 그 룰 말고는 다른 게는 아예 없다는 뜻이다. 그래. 나는 침통한 표정으로 마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지? 나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도저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몸이 용케 움직인다. 살고 싶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기 싫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명했다.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나는 오히려 아까부터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한 50분 정도 있었네. 1시간 정도 그 짓거리 하고 있었구나. 둘러보자. 책 있고 인형 목 뜯어진 것 같은 비슷한 게 뭐가 있고 밀랍 인형이 있고 시체는 뭐 찔러졌고 마법진 있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길 정보 메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음을 다잡은 나는 됐다. 사건 현장에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다. 한번 봅시다. 오른쪽 클릭해서 정보가 뭔지. 사건 단서 마물정보 추론.
현민아. 아, 용의자 지우는 거야, 이거? 공이요. 두 번째 사건. 마물 유형, 공포. 어머니 이제 긴 부르를 마칩니다. 어머니가 연옥이 같다고 확신하시네. 구령어. 훼손. 장화를 신고 있어. 신체 훼손. 팔 하나가 불필요하게 꺾여있다. 해교, 동물 재물. 소원은 측에 동물이 필요했고, 마물 정보. 아무것도 없고. 마물 유형은? 사용 언어는? 소환 불가능한 소환지는? 아, 소환지는 딱히 도움 안 되겠다, 이거. 소환 불가능한 소환진이잖아. 소환진이 아니라. 소환 의식, 시체 유형, 소환 장소. 이거네, 얘들아. 출연. 뭐야? 세이 구미호야? 이게 왜 나와있지? 이것 때문인가? 아, 그러네. 아, 이거 이렇게 놓으면은. 오, 깐진한다. 오, 이렇게 되는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씩 다 지워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얘들은 마무리 다 밝혀내고 나머지 막 세이가 만약 사람이라면 이렇게 다 체크해놓고 세이를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지? 아, 그런 거구나. 오케이. 막 인물 수첩, 현민아, 서나리, 채시리, 이채린, 신뢰도, 호감도도 있네. 신뢰도를 쌓아놔야겠다. 이 인간을 찾았다 하더라도 상대의 신뢰도가 낮다면 함께 탈출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메모지에 푸른색으로 적힌 정보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거 그럴 수도 있다는 소리고. 모든 인물의 신뢰도 및 추리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신뢰도고 이거 추리거고. 오케이. 마을 기록물, 행사, 몬스터, 월간사 타니즘, 월간 맥신, 숨겨진 기록. 마을 기록물은 단소와는 무관하지만 숨겨진 설정을 통해 스토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단 소리군요? 봅시다. 대충 빠르게 조사할게요. 인형 하나가 넣어야겠다. 오케이. 이게 그건가? 언어? 뭐야 이거? 구령어다. 이런 건 알아두고. 이거 종교서적. 미친 사람처럼 기이했다. 홀려있었다. 홀려있었다. 관통되어 있다. 관통시키기 위해 죽였던 거지. 이거 밀랍 인형. 기분 나쁘게 생긴 인형. 인형 밑에는 피가 가득했다. 인형에서 흘러나온 듯한 연출이다. 마지막으로 이거 소환진. 그래서 무슨 소환진인데 이게? 사타나치아의 진. 첫 번째 거는 공포, 구령어, 메피스토. 구령어가 두 개네? 뭐야? 사타나치아의 진. 오케이. 좋아.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았고 빠른 걸음으로 강을 빠져나왔다. 현장에서 찾은 이 증거들을 유의미하게 만들려면 각 마물들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가령 동물 제물을 통해 소환되는 마물은 누구인지, 그 마물이 사문터어를 쓰는지 구령어를 쓰는지. 사문터어랑 구령어밖에 없나 보구나. 언어는. 그 마물의 수치 처리 방식은 어떠한지. 나는 이 점을 머리에 새기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느덧 아침 식사 시간은 많이 지나 있었다. 늦은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지친 걸음으로 여관으로 돌아왔다. 숙소까지 도착하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편하게 앉아서 쉴 순 없지. 나는 오전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내가 만난 여성들과의 대화도 곱씹어 보았다.
그 누구라도 의심 가능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누굴 의심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나치게 완벽한 만물들의 변신은 외적으로는 사람과 구별가지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상대를 떠보가는 미행하는 수상한 행동을 할 수 없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박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으로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명백한 듯 싶다. 신뢰가 그것이다. 나를 죽이려는 괴물들에겐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다는 거짓 신뢰를, 나랑 같은 처지에 처한 여성에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진짜 신뢰를. 그러니 지금부터 그들을 만날 땐 내 쪽에서 먼저 의심을 지워버리자. 내가 먼저 의심하지 않아야 그들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좋아. 방향성이 정해진 나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여관 주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군. 20% 확률로 맞추는 거잖아. 찍기도 힘들겠네 이거는. 나는 작게 한숨을 쉬고 여관 주인을 그대로 여자들 꼬시러 가시나? 흠칫. 나는 멈춰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다. 농담이요 농담. 뭘 그리 노려보시나? 어떻게 다 알지 이거를? 뭐 녹음이라도 하나? 설마 정말이었어? 야, 이거 전쟁 중에도 연애는 한다더니. 아직 이 남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여기서 끝 맞지? 나 뭔가 나 말하는 거 끊은 거 같은 느낌이라서. 악마의 하수인인가 그냥 마을 사람인가? 마을 사람들이 다 악마의 하수인 아니야? 목걸이 걸고 있는 거 보면 이거 막 악마의 하수인 그 목걸이 아니야? 날 죽이는 게 목적인가? 방관하는 게 목적인가? 그 어떤 것도 아직 알 수 없다. 방관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성분들 인터뷰를 좀 따르고요. 혹시 다들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이쪽에서도 뻔뻔스럽게 나가주리라. 인터뷰라. 참 가만 보면 부지런하셔. 뭐 여자 손님들이 어디 갔는지는 대충 압니다. 이 근처에 지세가 좀 험하지 않소. 그래서 손님들 동선은 항상 파악하고 있거든. 그걸 어떻게 파악해? 자, 다 이리 와보시오. 물어봤냐? 알려드릴게. 그는 수첩을 뜯어 펜으로 적어주는 친절까지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현민아, 여관, 우선 이 현미나 양은 며칠 전부터 방에서 박혀 나오질 않아요. 방콕생활이네. 만나려거든 방으로 직접 찾아가셔야 할 거야. 이칠인, 강, 그리고 호수네. 유채린 씨는 호수에 간다고 하더이다. 유는 말 안 해줬어. 한세희, 그 다음에 이 한세희 씨는 저쪽 백아촌에서 뭔가를 찾아본다고 하던데. 해가촌도 있어? 수업, 선아리 씨는 숲으로 산책 간다고 했고, 해교, 아, 최실희 씨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더라고. 조용한 데를 물어보던데. 뭐 수련을 해야 한다나? 근데 얘 옷도 교복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아닌가? 쓰는 배교를 와이즈. 추천해주긴 했는데 그 치마도 거기로 갔을진 교복 치마 모르겠네. 같이 생겼던데. 여튼 다들 나간 지 얼마 되진 않았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이며 그대로 몸을 돌려 여관을 해지기 전엔 빠져나갔다. 돌아오십시오. 여관 주인의 어딘가 즐거운 듯한 목소리를 들어왔지. 여성과의 만남. 자, 계획대로 오전 시간은 인간관계에 할애하도록 하자. 마을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한시부턴 아무래도 마을 탐색에 시간을 쓰는 게 유리해 보이므로 그 여자들과의 만남은 그 정도쯤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들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해두었지만 5명을 전부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하리라서 아마 2명 정도 만나는 게 최선 아닐까? 만약 내가 진짜 인간을 알아냈다고 해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 날 신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탈출의 순간 날 믿고 따라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이래저래 할 일은 많아. 이 망할 행사는 벌써 3일째 접어들었어. 자, 그럼 여성분들을 만나러 가볼까? 고 버튼을 눌러 갈 수 있다는 거겠죠? 노이즈 낀다 이거. 아, 누구를 볼까? 아, 두 명 정도 볼 수 있다. 딱 2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 인상 보면서 조금 느낀 게 얘가 사람의 얼굴에 비해서 되게 멍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조사 파트가 아닐 거 아니야, 이건. 신뢰도를 쌓는 거지. 이 신뢰도를 쌓는 와중에도 그 조사에 대한 단서가 나오는 것인가? 그 대사를 읽을 때 그거를 보고 수상한 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스토리의 일부인가? 그거를 모르겠네. 남은 만남 포인트 18, 18번 만날 수 있나 보네요. 선아리. 아, 누구 만나보지? 얘는 조금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지금까지 보면은.
근데 이게 그 이벤트랑은 관련이 없는 거라면은 얘도 솔직히 의심 가는 건 아예 없고 지금으로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의심 가는 애는 얘랑 얘도 조금 의심스러워. 좀 괜찮다 싶은 애가 세이가 그나마 가장 좀 믿을만 할 것 같은데? 세이 한번 볼까? 아 근데 세이? 보통 구미호가 동물재물에다가 공포의 머물 현혹인가? 현혹? 구미호? 훼손! 구미호 훼손할 것 같이 생겼잖아. 손톱으로도 발톱으로도 구령어랑 삼원 머시기 뭐? 이거 아닌데? 아무튼 무슨 영어로 돼 있는 어가 있었는데 구령어는 한국식 아시아계 강시 구미호 마녀는 잘 모르겠고 서큐버스 뱀파이어 그쪽이 있고 구미호 마녀가 강시가 구령어를 쓸 것 같고 거기다가 구미호가 근데 매호가 아닌가? 공포일라나? 공포인가? 아무튼 훼손 동물재물 구령어 하면은 뭔가 얘 같지 않아요? 구미호? 그렇게 따지면 세이가 또 의심스럽단 말이지. 근데 이거 너무 추측인가? 예를 들면은 서큐버스 누가 봐도 매혹일 거 아니야. 현혹일 거 아니야. 딱 봐도 뱀파이어가 아니야. 서큐버스라면. 메피스토이지. 일단은 이 둘 제외하고 생각하자. 이 셋 중에 유채린, 최실이, 선아리 한번 가볼까? 선아리부터 한번 가보자. 그래. 그래도 설마 그래도 한 번쯤은 다 보고 그래도 둘 찍을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에이 그거조차 안 주는 거면은 너무하지. 해피엔딩을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좋아, 선아리 씨를 만나러 가자. 에이 그럼 너무한다 진짜로. 에이 무슨 조사하기 전에 무슨 만나기 먼저 하는데 어떻게 맞춰? 찍신 강림하지 않는 이상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람이. 선아리 씨는 마을 앞 숲으로 간다고 했다. 숲은 꽤 넓어. 나는 선아리 씨를 찾기 위해 조금 걸어 다녀야 했다. 선아리 씨를 소리쳐 부르면 간단하겠는데 그러기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자칫 이상한 오해가 생겨버리면 이후 관계 유지하기가 불편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두려웠다. 선아리 씨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패자의 말. 그리고 며칠 새에 일어난 연쇄살인.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는 행동을 자제시켰던 것이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턱대고 돌아다니는 것뿐. 그렇게 조금씩 초조해질 무렵 선아리 씨? 잔다. 서큐버스 잠속에서 그거 아니야? 너 혹시 선아리 씨는 잠시 졸고 있던 모양이다. 그 품에는 방금 전까지 읽고 있던 건지 책 한 권이 이어져 있다. 예쁘다. 그 자세 그대로 눈을 천천히 뜨며 나를 바라보던 선아리 씨는 이내 의아한 얼굴을 지우고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준성 씨였던가요? 네 맞아요. 이 근처 산책하다가 선아리 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선아리 씨를 떠벌량으로 나는 그렇게 뻔뻔하게 물었다. 그냥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다. 정말? 나는 선아리 씨에게 쉬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 있는지 선아리 씨를 조심히 살펴보았다. 아무리 봐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보이지가 않는다. 잠시 앉았다 가세요.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선아리 씨는 그렇게 말하며 매끈하기 전에 큰 돌을 가리켰다. 네, 그럼. 내가 쭈뼛거리며 앉자 선아리 씨도 내 옆에 천천히 앉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네? 표정이 어두우세요. 마치 카운슬링이라도 받는 듯한 차분한 감정이 절제된 말투다. 나는 잠시 선아리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게 일이 좀 바쁜데 계속 여기 있어야 한다니까요. 조금 조급해졌나봐요. 많이 바쁘셨던 모양이네요. 네, 뭐 그렇죠. 여기저기 인터뷰도 따야 하고 정보도 모아야 하는데 그래도 저번에 배웠을 땐 기왕 이렇게 된 거 쉬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뜨끔해진 나는 선아리 씨를 바라보았다.
선아리 씨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이었다. 아, 그랬죠. 그런데 이 안개가 꽤 오래 갈 거라 하더라. 아, 잠깐만! 그럴까요? 생각해보니까 스토리 아까 하면서 처음에 얘 선아리 하면서 복도에서 막 말 걸었잖아. 내가, 준성이가 뭐 무슨 내가 왜 걸었지? 싶을 정도로 왜 걸었지? 매혹 걸린 거 아니야? 서큐버스한테? 야, 날이 위험하다. 날이 안 된다. 아, 그럼 실이 아니면 체린이한테 가야겠다. 그런가요? 아, 맞다. 곧 거칠 줄 알았는데. 나 순간 준성인 줄 알았어. 뭐 하여간 그래서 좀 초조해진 것 같네요. 저도 이런다고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건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건가요? 뭐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은 많고 그걸 빨리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은데 지금으로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참 어렵네요. 묘한 기분이다. 분명 거짓말로 선아리 씨를 속이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는 기분이다. 너 매혹 걸렸구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 패자에 따르면 선아리 씨는 서큐버스일 가능성을 품고 있고 그 마물은 인간의 감정에 침투하고 한다고 들었다. 오야 누나. 서큐버스가 이런 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능력도 있다면 나는 지금 마물에게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닐까? 오야 그러네요. 누나. 정말 어렵네요. 선아리 씨는 인상을 살짝 찡그린 채 그렇게 말했다. 그 고민 섞인 얼굴을 보니 또 묘한 느낌이 난다. 선아리 씨는 꽤 진지하게 나의 고민에 공감해주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나에게 무언가 정보를 더 캐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정말 선아리 씨가 마무리라면 저런 애매한 태도를 취할까? 역시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결심한 걸 생각하자. 경계를 줄이고 선아리 씨가 마무리하는 생각을 지우자. 나는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며 노력하며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았다.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마침 선아리 씨가 읽던 책이 눈에 들어온다. 독서 좋아하시나요? 선아리 씨가 자기 품에 놓여진 책을 쓱 보더니 얼굴을 조금 붉히며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아무래도 책을 읽다가 잠들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모양이다. 무슨 책이죠? 좀 오래된 책 같았는데? 심경석 작가님의 불가사리와 무지개 구슬이라는 책이에요. 79년도 작품이죠. 나 근데 순간적으로 진짜 졸렸어, 이거 듣는데. 지금 여기 부분이 보는데. 생전 처음 듣는 책이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 예. 제가 책을 잘 안 읽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작가님이 학생들에게 재미삼아 들려주던 이야기를 엮어서 나왔는데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없죠. 아, 그래요? 하지만 그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야, 들었을 왜 거예요. 이렇게 피곤하지, 갑자기? 이거 보니까 눈이 감길 것 같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날이 성우 목소리가 나긋나긋한 그런 목소리라 그런가? 왜 이렇게 졸리지?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도 저마다의 추억으로 남았겠죠. 이게 그렇게까지 막 엄청 졸린 이런 느낌으로 졸린 건 아닌데 살짝씩 지금 눈에 피로가 쌓이는 것 그것이 같은 느낌이야. 단순히 순간적인 재미이든 어우, 야, 왜 이렇게 졸리지? 평생을 갈 감동이든 간에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정말 굉장한 거예요. 하긴 근데 목소리가 보면은 살짝 막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사람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섞이는 사람이 있어. 뭐 이게 그런 거는 항상 보면 ASMR 아니면 뭐 수면할 때 막 그런 잘 때 듣는 ASMR 그런 걸로 되게 괜찮은 목소리거든요. 그런 목소리라서 그런가 나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좀 졸린 건가? 이어폰 끼고 있어서? 아무래도 주제를 바꾸는 게 좋겠군. 아,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실 텐데요? 위험이요? 네.
혹시 지금 이 마을에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엄청 놀랬어요. 뭐야 너? 그럼 혹시 피디님이 초조해하셨던 것도... 얘 왜 이렇게 무섭지? 아, 얘 왜 이렇게 아닐 것 같냐? 얘는 아닌 것 같아. 소나리 씨는 아씨 뭐라고? 준성아, 혹시 지금 이 마을에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 모르셨어요?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건가? 아니면 위험하다는 자각이 없는 건가?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혹시 피디님 그 사건까지 파헤쳐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취재에 대해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슨 사건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겠죠? 그래도 잘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해냈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옅게 웃어버렸다. 이 끔찍한 마을에서 누군가가 날 응원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위안이 되는 것 같다. 어쩐지 마음이 안정된 나는 고개를 돌려 바닥을 바라보았다. 잠시 우리는 그렇게 앉아있었다. 조금 졸려오기도 한다. 자면 안 돼. 좆된다. 고요 속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이 좋다. 나는 다소 멍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응? 내 시선은 외롭게 피어있는 어떤 꽃을 보고 멈췄다. 이 묘하게 생긴 보랏빛의 꽃이다. 회색빛의 숲 한가운데 다른 꽃들이 전부 색을 잃고 고개를 숙이는 가운데 살아남은 그 꽃은 그렇게 더더욱 인상 깊게 보였다. 흡사 흑백 사진에 떨어뜨린 컬러잉크 톤. 이 계절에 꽃이 있네요.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소나리 씨 역시 내 말을 듣고 그 꽃을 바라보았다. 꽃향유네요. 꽃향류? 꽃향류. 짱류. 꽃향류요? 네. 보통 이맘때까지 피다가 지는 꽃이에요. 꽃향류. 소나리 씨가 다가와 몸을 쪼그리고 앉아 꽃을 유심히 살펴본다. 꽃을 보는 그 표정이 어쩐지 복잡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그 바로 앞에 마주 앉아 꽃향류라 불린 꽃을 바라보았다. 꽃향유의 꽃말 아세요? 영원한 휴식, 뭐 수면 막 그런 거진 아니지? 아니요, 그런 건 잘. 마지막 향기래요. 왜 그래? 그래요? 넌 여기서 어차피 마지막일 거다. 쿨쿨 삥뺑뽕 막 이런 소리야? 나는 다시 꽃향류를 바라보았다. 홀로 겨울을 맞이하는 꽃을 보자 어쩐지 감성적이 됐다. 그리고 이윽고 나는 감탄, 동질감, 마지막 향기라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이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다는 뜻 아닐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게 쉽진 않지만요. 어느새 나는 이 꽃을 대분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 회색의 공간에서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나를 보는 듯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선택지도 잘못 선택하면은 그럴까요? 친밀도 큰일 나겠다. 내 말에 미묘한 웃음을 지어보인 소나리 씨는 이내 몸을 일으켰다. 나도 소나리 씨를 따라 일어났고 우린 숲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숲을 걷는 소나리 씨의 표정이 묘하게 어둡다. 내가 뭔가 말실수라도 했나 싶어 했던 말을 곱씹었지만 떠오르는 게 없다. 뭔가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걸까? 나는 머리를 긁으며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조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내가 선택 잘못한 건가? 아, 맞아. 꽃을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봤는데 누가 봐도 어색한 말돌리기였다. 아이씨. 하지만 그건 어색해하는 날 위한 것이었다. 그 책 재밌죠?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좋은 베개였던 그 책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좋은 베개. 뭐야? 왜 다시 돌아왔어? 나는 그 이후로도 선아리 씨와 몇몇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하던 도중 선아리 씨가 나보다 연상이라는 걸 알았다. 진짜 누나네? 저 선아리 씨? 네? 말 편하게 해주실래요? 저보다 연상이신데 존대를 하시니 좀 불편해서요. 존댓말 듣기 불편할 정도로 저 늙어 보여요? 아니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 이뻐.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나는 흐르는 땀을 훔쳤다. 아니 뭔 농담을 저리 삭막하게. 그나저나 갑자기 말을 편하게 하기엔 좀 이르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선아리 씨가 불편하지만 않으시다면. 정 그러시다면 그럴까 준성아? 누나. 날 편하게 부르는 선아리 씨 얼굴이 조금 붉어진다. 난 나리 누나라 부르면 되냐? 누나는 누나대로 갑자기 말을 놓는 게 어색한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준성아라는 호칭이 좋았다. 네, 그걸로 좋아요. 왠지 어색하네. 준성이 너도 그러면 씨라고 하지 마. 싫은데요? 이상이 C! 비타민 C! 오르나면 C! 부끄러워하는 누나. 아니, 나리 누나. 그 모습이 왠지 재미있어. 나는 옅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누나! 말을 놓은 후에도 나리 누나는 여전했다. 무심한 듯 보이는 내 모습이지만 내 말에 경청하고 내 생각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준다. 개개인의 자기주장이 워낙 강했던 팀에 속해 있었던지라 이런 모습이 더더욱 대화에 몰입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겨우 인터뷰를 땄다니까요? 진짜 어려워요, 인터뷰 따기. 따는 건 다 어렵더라. 뭐 사람 목숨 따는 거? 내 모가지 따는 거? 머리카락 따는 것도 어려워. 응? 가끔 묘한 소리를 중얼거리고 혼자 웃어버리는 것만 빼면 말이지. 마고로비? 엠마? 이런 시간이. 나린 누나와 정신없이 대화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있었다. 나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조금 놀라기도 했고 또한 아쉽기도 했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것저것 취재하려면 바쁠 테니까. 누나는 이 숲에 자주 오는 낮 거예요? 시간엔 거의 여기 있어. 알았어요. 또 올게요. 몸 조심해요. 응. 준성이 너도. 누나. 나는 손을 쓱 들어보이고 빠른 걸음으로 숲을 떠났다. 어느 정도 걷다가 문득 뒤를 바라보았다. 당연하겠지만 나린 누나는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 끝까지 날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주는 나린 누나라도 기대했던 건가? 나는 머리를 푹푹 긁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이제 조사하냐?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또 가? 동일 인물을 두 번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 번 하면은 야 신호도 그래도 많이 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0번? 안 듣는데? 18인데? 오면은 막 중간에 막 뻥튀기 되겠네. 막 이렇게. 밖에 많이 올랐네 그래도. 현민아가 가장 수상하긴 한데 시리? 체리니? 시리? 체리니? 시리? 체리니? 시리? 체리니? 어떻게 할까? 근데 인형제물이면은 마녀 아니야? 강시도 인형인가? 현옥. 근데 강시가 현옥은 아니잖아. 현옥이라 할게 서큐버스 마녀? 시리 한번 가보자 그냥.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대충 하고 가보자. 어차피 한 번씩은 다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아. 최시리를 만나러 가보자. 폐교에는 최시리가 있다고 했다. 최시리. 고작 한 번 만난 게 전부이지만 도저히 정일 갈 것 같은 녀석은 아니었다. 한때는 동네에 하나씩 있었던 바보인가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최시리는 이 말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목격한 뒤로는 최시리가 말하는 것들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확실히 근데 생각해보면 떠나라고 했잖아 여기서. 그때 시리만을 들었으면 나갈 수 있었잖아. 그 녀석 유일하게 이 마을을 떠나라고 경고했었으니 만약 최시리가 인간이라면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여관 주인의 말에 따르면 학생도 아닌 모양이고 점점 녀석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혹시 최시리가 정말 마녀고 날 속이고 있다면 놈은 내가 만난 거짓말쟁이 중 가장 참신한 녀석일 거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폐교에 들어섰다. 한때 운동장으로 쓰였을 정도는 안 된 공터와 을씨년스럽게 자리한 건물은 오랫동안 인적이 끊겨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어디에 최시리가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로 했다. 그리고 네? 최시리는 회창고 옆에 선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섬뜩해서 막 감히 말을 걸기가 어렵다. 저 최실이가 정말 인간일까? 악마가 보낸 문제가 떠오른다. 문제에 따르면 최실이는 마녀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혹시 나는 지금 마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 이러면 안 된다. 최실이가 인간인지 마녀인지 모를 상황에선 쓸데없는 이 의혹과 공포는 내 행동에 방해만 될 뿐이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적어도 최실이 앞에서는 최실이가 마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접어버리자.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실이에게 다가갔다. 저기 최실이 씨? 그러나 최실이는 대답도 없이 날 슬쩍 바라보기만 할 거야. 이건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건가? 다시 말을 걸기 위해서 뭐해서 최실이를 조용히 관찰했다. 최실이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는 중인 듯 했다. 최실이의 바로 앞에는 돗자리가 펴있고 묘한 분위기에 깃발과 향이 피워져 있었다. 그 묘한 물건들이 최실이의 특이한 생김새와 맞물려 더더욱 인상적으로 보인다. 악마를 만나기 전이었다면 이 모든 걸 기묘한 바보짓이라고만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신경을 여긴 왜 곤두세우고 왔어? 에? 여긴 왜 왔냐고. 아우 그냥 지나가다가 저 근데 최실희 씨는 뭐 하고 있었죠? 뭐 명상 같은 건가? 기도드리고 있어. 기도요? 역귀 물리는 기도. 역기 저번에도 들었는데 그게 대체 뭔가요? 저기요? 역기가 뭐냐니까요? 저기 제 말 듣고 역병 퍼뜨리는 귀신. 그것도 몰라서 귀찮게 내는 듯한 날카로운 말투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울컥하고 화가 치밀었다. 아까부터 이쪽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데 저런 태도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지? 네? 놈들이 널 죽일 거라고 놈들이 널 죽일 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래 그렇게 말했지. 근데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믿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냐? 이제 내 입에서도 반말이 튀어나온다. 사실 오래 좀 참은 거다. 최실이가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물어버린다. 저 녀석 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나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실이를 바라보았다. 역시 최실이는 보통 인간은 아닌 듯하다. 저 태도도 그렇고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틀림없다. 만약 최실이가 진짜 인간이라면 그 자체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혹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마녀의 연기라면? 뭐 나쁠 거 없다. 내가 무방비해질수록 마녀 또한 무방비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생존에 필요한 단서 한두 개를 실수로 흘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찌되었건 나는 최실이와 가까워져서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러니 지금은 저 건방진 녀석 장난에 맞춰줄 필요가 없다. 도와주고 싶다. 도움받고 싶다. 도와주는 게 낫지.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뭐? 내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최실이는 경계가 가득한 눈으로 나를 노려본다. 너무 갑작스러웠나?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지갑에서 내 명함을 꺼내들었다. 와... 피트키 피트키 보통 내 직업을 알고 나면 저 경계를 풀어주고 난다. 사실 난 PD거든. 뉴스트레이스라고 들어봤지? MBS 방송. 와 뉴트키. 최실이의 얼굴에 살짝 의문이 떠오른다. 설마 뉴스트레이스를 모르나? 그러니까 무슨 텔레비에 방송이냐면 나오는 걸 만든다는 거? TV에 나오긴 하지. 그런데 그 방송 내용이 뭐냐면 됐어. 그건 관심 없고 에. 날 돕고 싶단 거지? 예.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실이는 그 말에 꽤 진지한 얼굴이 나쁠 되어간다. 건 없겠군. 그렇지? 뭐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도울게. 짐이라도 옮긴다든가 뭔가 준비할 게 있다든가. 알겠다. 그럼 각오해야 할 거야. 짐 옮기는 걸?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저 방금 각오해라 라고 한 거 같은데? 멍하니 서서 뭐하나. 도와준다며. 알겠어. 최실이에게 다가가자. 입에는 자기 앞에 놓여진 돗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앉으란 뜻인가? 나는 조금 머뭇거리며 그 앞에 앉았다. 어느덧 내 앞에는 어디서 주웠는지 모를 상이 깔리고 이거 막 할머니 이거 그거 아니야. 할머니 집 가면 이런 거 하나씩 꼭 있어. 이 식탁 하나씩 꼭 있어 진짜로. 거기에 수상한 물건들이 올려진다. 이게 무당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채시리는 가방을 열더니 불길해 보이는 부적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야, 그거 빨리 접속 주워가지고 그 체린이한테 붙이고 와라. 그러면은 알 수 접신 있잖아. 의식을 당신이 진행할 아닌지. 거야. 접신 의식? 나한테? 채시리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상의에 부적을 내려둔다. 가까이서 보니 더더욱 기괴하고 불길한 부적이었다. 따라해. 나무잡이 조합을. 이건 또 뭐야?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 천국보 뭐야? 나무 천국 뭐시기도 하더만. 나무잡이 뭐야?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그 말을 반복해. 쉬지 말고. 성심껏. 간절히. 나무잡이 조합을 이게 뭔 주문인데? 저 녀석 또 내 말에 대답해주지 않고 무언가를 바쁘게 준비한다. 알았어. 이윽고 채시리는 내 앞쪽에 서더니 주문을 외우며 부적을 조심스레 안아둔다. 그 광경을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채시리가 조용히 나를 바라본다. 아, 지금 시작한 건가? 나무잡이 조합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왕하는 걸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정성스럽게 나무잡이 조합을 외우기 시작했다. 특별한 종교가 없는 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신에게 애원하듯 기도했다. 나무잡이 조합을. 이것으로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짓을 못하겠는가. 나무잡이 조합을 10분 정도가 지났다. 길다면 꽤 긴 시각이다. 채시리는 땀까지 흘리며 춤을 추며 뭐라고 중얼거렸고 나도 나름 쉬지 않고 나무잡이 조합을 외웠다. 이윽고 채시리가 멈췄다. 몸에 잘못된 건가? 채시리가 짜증난 얼굴로 날 노려본다. 너 에? 왜? 성심껏 하라고 했을 텐데. 성실권 했는데요? 나무잡이 조합을 했어! 쉬지 않고 계속! 불경한 생각이 섞였다. 안 섞였는데요? 나무잡이 조합을 단정짓지만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흡사 신실한 종교인처럼 항의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군. 어쩔 수 없어? 일반인이 불경한 생각을 품는 건 당연한 건데 실수였어. 당연해? 일단 너부터 정화해야겠군. 정화? 날? 저기 대답 좀. 날 무시한 채 가방을 향해 걸어간 채시리는 이번엔 작은 물병을 꺼냈다. 그리고 물병을 몇 번 흔들며 뭐라고 중얼거리다 갑자기 입고 있는 옷을 훌렁훌렁 벗기 시작했다. 오, 야! 겉옷을 전부 벗고 이내 속옷을. 우악! 지금 뭐하는? 뭐해? 주문 외워! 에?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뭐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무잡이 조합을. 주문을 외우면서 나는 슬쩍 눈을 떠 채시리 쪽을 보았다. 넓은 공터에서 나신으로 춤을 추며 자신에게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민망했다. 어디 갔냐? 저 녀석은 춤추도 않나? 아니, 그 이전에 부끄러워 정상 아닌가?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쳐다보지 말자. 그냥 주문이나 외우자. 나무잡이 조합을. 왜? 갑작스러운 물세례에 난 당황해서 눈을 떴다. 여전히 옷은 입고. 채시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나를 일으키시고 입에 물을 머금고 다시 한 번 나에게 뿜어온다. 푸악!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도 멈추지 마. 와, 제발 옷 좀. 그러나 채시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꼬집으며 다시 한 번 물을 머금는다. 젠장,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무잡이 조합을. 그 몇 번의 물세례를 더 맞은 나는 반쯤 넋을 잃은 채 앉아있었다. 초겨울에 이런 꼴을 당하니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어쩐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은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조용히 채시리를 노려보았다. 채시리는 어느새 옷을 챙겨 입고 부적을 든 채 춤을 추고 있었다. 나무잡이 조합을. 이윽고 채시리가 춤을 멈췄다. 역시 안 되나?
왜? 잡생각이 많은 녀석이군. 뭐라고 따지고 싶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잡생각이 가득했던 건 사실이라 막상 따질 말이 없었다. 네가 옷을 벗고 물만 안 뿌렸어도 잡생각이 안 들었을 거라고 소리치고 싶기도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진 않았다. 됐어. 오랜만에 육신을 움직이려 하니 힘들군. 육신? 어우 진짜 개씹덕 냄새 나신데요? 오랜만에 육신을 움직이려 하기 힘들군. 어우 육신, 육신이래 오늘은 육신. 이쯤 해두자. 육신이래 육신. 어우 육신. 최시리는 늙은이 같은 소리를 하며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윽고 최시리는 인사도 없이 어디론가 가버렸고 나는 빈 벤치에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진이 다 빠진 느낌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며 내 꼴을 비춰보았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옷자락으로 다 젖어버린 내 얼굴과 머리카락을 닦으며 방금 있었던 정신나간 일들을 떠올렸다. 처음 보는 다 큰 남자 앞에서 옷을 훌훌 벗어던지는 최시리는 분명 정상이 아니었다. 물론 그 뒤에 하는 행동들 역시 정상인이 할 행동들이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최시리가 단순한 미친 사람인가 하면 그런 건 또 아닌 듯 보인다. 적어도 최시리는 이 마을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니까. 최시리는 정말 이 마을에 있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들을 몰아내는 힘이 있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계속 이 짓거리에 어울려줘야 한다는 말인가? 문득 최시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오늘은 이쯤 해두자 라고 했던가? 오늘은? 설마 또 뭔 짓을 하려는 건가? 나는 골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전 나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계속 팩에 올 생각일 것 같고 내 도움을 받은 이상 날 거부하진 않을 것 같다. 오케이. 아무튼 최실이 만나려면 여기로 와라 라는 소리죠. 세이브. 조사 마렵다. 늦은 점심을 처리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몸은 벌써 질서했었다.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꽤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쉴 틈이 없다. 자,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이제 조사하냐? 조사하냐? 아마 이 미친 종교의 교리의 일환일 것이다. 건물 안에서 기도라도 하는 걸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그 시간대가 마을 사람 걱정 없이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다. 그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마을 여기저기에 있을 힌트들을 찾아내야 한다. 몸이 무겁다. 나는 끙끙대며 몸을 일으켰다. 이 패자가 준 정보에 의하면 이 마을은 5마리의 마물을 불러들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셋이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그 마물들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들을 수집했을 것이다. 그 자료들을 모으다 보면 마물들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을 사건 현장에 대입하면 각 사건의 범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좋아, 오후에는 이 지역을 돌아다니보기로 하자.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 오늘 하루는 이래저래 시간도 꽤 흘러버렸고 아무래도 한 지역 정도를 살펴보는 게 전부겠군. 자, 그럼 어디를 가볼까? 한 지역만 갈 수 있어? 7번이 끝이야? 야, 너무 적은데? 강. 뭐야. 이게 또 5개가 끝이 아니야? 아이고, 강. 선박장, 어업창고, 낚시창고, 늪지대, 숲, 등산로 입구, 공사장, 동쪽 공사장, 숲 자잘창고, 해교 복도, 해교 체육창고, 이거 뭐야? 해교 교실, 해교 창고, 호수 폐창고, 호수 남쪽 폐가, 북쪽 폐가, 해양극장, 해교회, 해건물, 북쪽 폐가, 서쪽 폐가. 지금 여기 아니면 지금 가볼까 생각 중인 게 이거 아니면 이거. 교회잖아, 교회. 교회라면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 교회 가자, 교회. 교회가 노다질 것 같아. 교회 한번 믿어보자. 해가춘 중심에 있는 작은 교회. 과거 신을 모셨을 이곳은 지금은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다. 신에게 버림받은, 버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의자, TV, 십자가, 육단 서랍장, 목마 소환 일기, 사권, 목마, 서큐버스를 소환하려던. 오케이. 서큐버스 관련된 그런 건가 봐요. 이런 걸 찾아야 되는구나, 빨리. 우악! 깜짝이야. 이건? 구미호 사냥. 오, 나이스! 구미호. 좋아요. 여기 상자. 마녀. 오, 나이스.
대통령 탄핵? 최쓰리? 최쓰리? 쓰리? 요거 상자. 아, 오야. 오야. 맥신. 야한 여자가 그려진 잡지가 보였다. 월간 맥신? 흥미 위주로 쓰여진 유명한 오컬트 잡지다. 오컬트 잡지에 왜 야한 사실을 넣는 거야?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인다. 이건 사타니즘. 아, 이거는 그거잖아. 스토리 그거잖아. 쓸모 없잖아. 에이,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살펴보았다. 종교서적 같은데 영어로 되어 있다. 어? 뭔가 끼워져 있다. 주교가 쓴 걸로 보인다. 아, 끝이네. 그래도 3개 벌었다, 3개. 마을 기록물들은 스토리 이해하기 좋은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좋아. 꽤 많이 얻었네. 그래도 꽤 많이 주네. 마물 정보와 마을 기록물에 보관됩니다. 마물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뱀파이어 조사 기록 2번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클릭해보세요. 3원트. 닫아주세요. 오른쪽으로. 3원트를 구사한다. 뱀파이어는 3원트를 구사한다고? 적어놔야 돼. 뱀파이어는 3원트를 구사한다. 이걸 꽁으로 주네 그냥. 이게 설마 구라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너무하는 거 아니야? 구라면? 뱀파이어 3원트로스 사건 단서 탭을 눌러보세요. 뱀파이어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릅니다.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뱀파이어를 지워버립시다. 남은 인물이 범인이 됩니다. 실제 인간이 인물인지 알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봅시다. 한번 정리를 조금만 해봅시다. 조금 여기까지 얼마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서큐버스 어떤 의식도 상관없다. 뭐야? 아, 파란색이네.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소환 의식이 동물이든 뭐 인형이든 뭐 별의 별거든 상관이 없다는 소리잖아. 아이고, 이득이 아니었네. 잘못 얻었네. 마녀를 추적하라. 숲에서 소환해야만 한다고 적혀있을까? 아, 호수에서도 돼? 아, 숲만 있는 게 아니네. 그럼 여기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소린데? 아, 여긴 강이구나. 호수가 아닌데? 강이야, 여기. 동요. 아직까지는 일단 없어. 사몬투어. 뭐야, 사몬투어를 쓰는구나? 구령어가 아니라? 뭐야? 그럼 구면은 아니네? 아, 나 얘 구미호인 줄 알았어. 이거 강시 아니야? 강시 그럼? 훼손. 깜짝아. 훼손. 동물재물. 동물재물? 구령어. 아, 근데 구령어. 아, 일단 여기 두 개는 구미호가 아니고요. 사먼트어. 뭐라고? 사먼트어 쓴다고? 뱀파이어가? 이거 맞는 건가? 튜토리얼용으로다가 아무거나 끄집어내는 건가? 맞다고 치면 이거 둘 다 뱀파이어가 아닌 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약 이 뱀파이어는 사먼트어를 쓴다는 게 진짜라면? 근데 튜토리얼에 있던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냅둡시다. 기억만 해둡시다. 아, 야, 7실에는 침묵도 왜 이렇게 안 쌓이냐? 선알이 2분의 1도 안 되는데? 마을 기록물. 사탄께서 보내신, 아, 월간 사탄진. 루스타로트. 월간 맥신. 공포. 진짜 딱히 뭐 없네? 도움이 안 된다, 진짜 하나도. 공포라길래 좀 읽어봤는데.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은 거르기로 했다. 사실 점심도 겨우 입에 넣었다. 나는 담요에 몸을 파묻으며 쓰러졌다. 육체적인 피로감보단 정신적인 피로감이 컸다. 피로감이 극심하다.
오죽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람이 죽고 기이한 안개를 헤매고 거기에 무슨 용기인지 시체 주변에 한참을 머물러 사진을 찍고 기록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단한 용기다. 다시 하라고 하면 과연 할 수는 있는 걸까? 그리고 여자들을 만났다. 두려움을 마음속 깊이 집어넣은 채 여자들을 최대한 의심 없이 대했다. 분명 그 여자들과의 만남은 날 잠시나마 안정시켰다.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게 그 자체로 기뻤던 거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이다. 그중 한 명을 제외하면 날 죽이려고 드는 괴물인데 나는 그 이질감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후엔 이 주변까지 탐색했다. 참 알차게도 보냈군.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마을을 탐색하자니 마을 사람들이 슬슬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가? 이곳은 산속 마을이고 낮도 짧은 겨울이니 불과 한두 시간이면 해가 완전히 져버릴 거다. 그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물리적으로 위험한 건 둘째치고 무언가를 찾는 걸 들켜버리면 의심을 살 수 있다. 여관 주인도 문제다. 그 기분 나쁜 아저씨가 내 움직임을 항시 살펴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그 여자들은 뭘 하려나? 내가 신뢰를 쌓아야 하는 여자들은 무려 5명. 그들 모두와 완벽한 신뢰관계를 쌓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저녁 시간 동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정리되자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조금만 더 힘내자. 아, 또 해야 돼? 자, 지금 아직까지는 구미호가 아예 없거든요? 확실하게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에 확실하게 아니다 싶은 건 구미호가 있기 때문에 세이를 한번 만나봅시다. 세이를 조금 가봅시다. 세이 갔는데 안 된다? 그럼 뭐 조진 거지 뭐. 조졌다 보면 돼 이거. 아 근데 밥 좀 먹고 옵시다. 밥 좀 먹고 오자 밥 좀. 아 배고프다. 8시네 8시. 녹화 잠시 끊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밥 먹고 와서 이어서 할게요.